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이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은요, 이 슬주생, 슬기로운 주식생활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재 변동성이 참 심한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슬주생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이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홍주원 대표님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홍주원 대표 또는 홍주원 대표 팍스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상단에 홍주원 대표 톡앤스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그리고 무료 공략주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들어오시면 이 채팅방에 채팅이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방의 알람은 꼭 꺼두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이 현재 잘 안 되신다, 이 참여가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이 문자 샵 3989로 참여 희망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급변하는 증시 이슈에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슬주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짙은 모습입니다. 이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상승 쪽으로의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0.35% 하락하면서 2133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했죠. 이 강보합으로 73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 홍 전 대표님 모셔서요. 현재 시장 분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아, 정말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시장이 멀미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월요일에 뵀잖아요, 대표님. 우리가 그간 요 며칠 사이에 무려 하루 만에 101포인트가 떨어지고 또 하루 만에 10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는데 이 엄청난 돈의 힘의 장세 속에서 마이너스 4%가 웬 말이냐. 또 갑자기 하루 만에 그거를 또 올리고 조금 더 올리는 것은 또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이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까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지금 변동성이 심하고 그 등락률도 정말 오르내림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나 좀 혼조세를 보였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뭐 딱히 이렇다 할 테마 자체는 없었고, 뭐 굳이 꼽자면은 방산 쪽이죠. 방산 섹터가 좀 강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 매수세를 보자면 오늘 개인이 뭐 한 2,943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1,622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한 832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외인이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그 전날로 보자면은 매수가 동반 매수가 같이 들어왔었고, 오히려 개인이 팔자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반대죠. 이제 막상 올려놓고 보니까 다시 외인과 기관이 다시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게 되는, 정말로 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하방 방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시장이었던 거는 맞았고요.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진짜로 방향 잡기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멀미나는 줄 알았거든요. 특히나 그래도 오늘 장은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좀 박스권 내에서 조금 더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이번 주 정말 머리 아픈 시장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일단 우선주입니다. 우리가 삼성중공 우만 봐도요. 30년 하신 주식
이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열로 급등을 한 종목은 또 찾아볼 수 없다 할 정도로 우선주의 비이상적으로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기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배당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우선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선주라는 특성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로 우선주가 뭐죠? 우선주는 우선권으로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네. 보통주보다 이 배당을 좀 더 주는 거죠, 한마디로. 네. 1~2%에. 제 너튜브를 좀 보셨나요? 그럼요. 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늘 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네. 주셨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더 드리자면은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보다 현저하게 낮은 주식 발행수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매물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거겠죠.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도드라지지 않지만 등락률은 도드라지지 않지만 한번 탄력받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특히나 보통주보다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 네. 우선주가 자 다시 한번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저평가되어 있을 경우요. 예. 그럴 경우 이럴 때 갑자기 강한 탄력 재료가 터지면서 그 저평가된 우선주가 올라올 때 정말 강한 상승력을 보여줍니다. 아까 그 주식 30년 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이 사실은 알 거예요. 이 사실은 알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만 봐도 충분히 재료만 있으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자,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절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게 무슨 뜻인가요? 절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툭 오르지 못하고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게 저렴한 표현이긴 한데 예, 절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되게 저렴한 표현이긴 한데 절어 있다라는 표현을 좀 다시 순환을 시켜보자면 네네. 우리가 장아찌 같은 거 묵히잖아요. 네네. 된장 같은 거 절여놓잖아요. 네. 묵히잖아요. 매주 같은 거 묵히잖아요. 네. 그죠? 간장 같은 거 절여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절이다라는 게 오랜 시간 절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하자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묵은지처럼 아주 묵혀 있었다라고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런데 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도,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자 분명히 2020년도나 2021년도부터는 분명히 움직여준다. 네. 그러니까 조선업은 끝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돼 있기 완전 바닥이다. 이거를 제가 팍스경제에서 4월달, 5월달에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정말 오랫동안 그 바닥권에서 횡보를 해줬고요. 네. 그 횡보 기간 중에 특별한 도드라지는 어떤 뭐 그런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더 빠지는 그리고 그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지게 되고 이게 반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이 정말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국민들이 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황금기는 지났구나라는 생각들을 아마 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오산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글로벌 우리가 경제죠. 글로벌 경제라든가 거시 경제라든가 이런 쪽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조선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2017년도 말부터 느끼고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재활력이 돌고 있음을. 그렇다면 지금 조선주에 만약에 주목을 하고 있으시면 사실 조선주가 우리가 보면 소위 말해서 뭐 딱히 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많이 하셨을 거고 특히나 뭐 LNG 백척 우리가 수주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래서 뭐 혹은 뭐 드디어 손절 기회가 왔다라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선주가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만약에 지금 사는 사람들의 투자 아이디어는 뭘까요? 조선주를 사는 의미가요. 그것보다도 네네. 지금 그 조선주는 이미 지금 붐이 일었기 때문에 사고 말고는 지금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럼 섹터로 섹터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우선주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네네. 왔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끝까지 말을 이어가자면은 네. 자 우선주에 대한 특징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고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해드렸어요. 네. 그럼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시 접목을 시켜보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바닥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황금기가 있었던 시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죠? 추억이 있다라는 거죠. 추억이. 어떤 추억? 조선업에 대한 황금기를 누렸던 대한민국의 추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투자자라면 분명히 조선업이 정말로 최고가를 달리고 있었을 때 그 때를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메모리즈가 있다라는 거죠. 메모리즈. 다 어느 정도 리멤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이 다시 훈풍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럼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당하죠. 상당히 크겠죠. 네. 그죠? 그러면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큰 거를 누가 또 움직일까요? 더 불어넣어 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죠. 그럼요. 제가 시장에는 움직이는 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들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세력이 그 기대감을 부풀려 오르기 만들기 위해서 우선주를 택했냐라는 게 이 지금 중심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 우선주였냐? 왜 우선주를 건드려서 이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까지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냐? 자, 우선은 그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네.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주에 대한 특징을 다시 되짚어 볼까요? 발행된 주식수가 보통주보다 어떻다? 적죠. 적죠. 네. 그리고 보통주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우선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동반될 때 어떻게 된다? 훨씬 많이 급등을 그렇죠. 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상황인 거죠. 네. 삼성중공업 우를 보자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상보다는 예상이라고 하는 건 네네. 다시 표현을 정정하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직관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우선주의 랠리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물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네네. 시한폭탄이긴 해요. 네네. 하지만 지금 뭐 매수를 해라 말아라 이거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금 매수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잘못된 거죠. 만약에 운 좋게 밑에서 이제 같이 탑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신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뭐 개인이 그거를 그렇게 갈 줄 알고 매수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운으로서 네. 예, 초심자의 행운이든 뭐든 그건 운으로서 그냥 감사해야 될 일이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라는 건 질문 잘못됐죠. 왜냐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사도 되나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좋냐 안 좋냐라는 걸 따졌잖아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것이냐. 거냐? 네. 딱 비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올리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올라가야죠. 그죠? 그렇죠. 근데 우선주가 올라간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비정상적인 거지만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해드린 교육이죠. 네. 교육 내용을 되짚어 보자면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되시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교육을 듣고 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되는 거고 교육을 안 듣고 나면은 비정상적인 거죠. 네. 단순한 비정상적이 아니고 교육을 듣고 보면 지금 시장에 맞춰서 포커스에 맞춰서는 이러한 우선주의 흐름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이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멀미납니다. 멀미난다 네. 그랬잖아요. 방향성도 없고 네. 뭐 길도 못 찾겠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조선이라는 정말 좋은 기대감과 정말 좋은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이 섹터가 호재가 연일 나왔단 말이죠. 연일 나왔단 말이죠. 네네. 아시다시피 배한청 뭐 계약하면 몇 천억이 기본이에요. 그죠? 조 단위도까지도 가고요. 그게 몇 척씩이나 계약이 되고 다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지금 거제도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제도 지금 방문하시면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삼성중공업 LNG선 네. 계약 수주 축하라는 얼마나 이게 기쁘면은 그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걸겠습니까? 네. 그죠? 마음이 느껴져요. 네. 이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속에서도 그 기대감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 기대감이 왜 우선주로 쏠렸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네네. 적은 돈으로 한마디로 적은 돈으로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우려하는 거냐면 이 우선주의 급등이
주식시장 전반에 사실상 신뢰 불씨를 좀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시장 전체를 투기적인 이런 판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정상적인 종목의 이 랠리, 즉 이 정상적인 종목들의 주가까지 급락으로 떨어내릴까 봐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제가 정말로 정말 교과서적인 네. 이야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이제 우리 앵커님이니까 네. 제가 딱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주식시장이란 건요. 우리의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고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달달 책으로 배우고 외우고 뭐 재무평가, 가치평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주식에 대한 종합적인 걸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뭐예요? 이론적인 거다. 그럼 이론적인 거를 따지고 보자면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그 이론 속에서만 보자면 이 회사가 왜 이 주가에 있어? 너무 싼데? 가 되잖아. 그럼 사면은 다 부자가 돼야죠. 그 그렇죠. 이론만 따지고 보자면은. 그러면 몇 번 좀 맞아봐야 안다는 건가요? 원래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그 비정상 속에서 네. 순환의 흐름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그 비정상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죠. 시장에 맞서면 안 되죠. 시장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되고 시장에 적응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